자, 오늘은 탈모 두피염으로 고민인 분들이 본격 더워지는 여름을 대비해서 특히 어떤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의사인 저는 이 여름에 특히 어떤 걸 더 신경 써서 관리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요즘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덥고 습한 여름이 되면 직사광의 자외선에 피부, 두피 스트레스도 많아지고요, 피지 분비에 땀 분비도 많아지면서 피부염, 두피염이 진짜 악화되기 쉬워요. 두피염이 악화되면서 탈모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고요. 두피염으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해본 사람으로서 여름을 진짜 잘 관리하고 잘 보내야 1년에 내 두피와 모발이 항상 늘 건강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잘 숙지하셔서 꼭 행동으로 옮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즘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첫 번째는요, 바로 항히스타민제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저는 22년 가까이 두피염을 제 스스로도 치료하고 관리하면서 제일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항히스타민제인데, 이 항히스타민제는 세포 염증 반응, 발진, 가려움 같은 증상을 완화시켜주고요, 그래서 피부염, 두피염 완화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이에요. 그중에 세트리진이 탈모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안드로겐성 탈모가 시작되면 피지샘이 커지면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모낭 주변 미세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두피염도 쉽게 잘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가 있는 분들은 더 두피염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히스타민제가 탈모에도 좋고 두피에도 좋고 겸사겸사 좋으니까 늘 항상 구비하고 다니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어떤 항히스타민제를 언제 어떻게 복용하고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늘 가방에 가지고 다녔던 이 세트리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준비를 못했지만 로라타딘이 있고, 세 번째는 요즘 제가 늘 항상 구비하고 애용하는 이 팩소페나딘입니다. 제가 왜 과거에 이 세트리진을 늘 가방에 넣고 다녔냐면, 가장 증상 완화 효과가 빨라서입니다. 약물 작용 시간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가려울 때 먹으면 가려움이 빨리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 효과 자체도 다른 항히스타민제에 대비해서 더 좋기 때문에 많이 가려울 때, 또 증상을 빨리 잡아야 될 때, 다른 항히스타민제로 효과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을 때 세트리진을 활용하기 좋다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이 세트리진의 유일한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다른 약물들에 비해서 졸림 부작용이 좀 큰 편이라는 거. 그래서 졸리면 안 되는 상황, 운전을 해야 된다거나 업무를 봐야 된다거나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졸림 부작용이 적은 다른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보통 이 세트리진을 주간에는 자제하는 편이고요, 저녁에 좀 가렵다, 밤에 좀 가렵다, 자다가 좀 긁을 것 같다, 무섭다, 그럴 때 이 세트리진을 활용하면 더 좋다는 거죠. 세트리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좀 몽롱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항상 팩소페나딘을 먹고, 그리고 극지마 장갑을 착용하고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트리진에 비해서 확연히 이 졸림 부작용이 적은 애들이 바로 로라타닌이랑 이 팩소페나딘인데, 로라타딘을 먹었을 때 1만큼 졸리다고 하면 세트리진은 3.52만큼 졸리고, 이 팩소페나딘은 0.6 정도로 졸리다 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과 중에 좀 가렵거나 좀 근질근질하고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은 세트리진은 제쳐두고 로라타딘이나 팩소페나딘을 늘 활용했었는데, 요즘 저는 이 데이터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먹기도 편해서 이 팩소페나딘을 늘 구비하는 거예요. 자, 온셋 타임이라고 해서 약이 얼마나 효과를 빨리 나타내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팩소페나딘이 복용 한두 시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로라타딘은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후에 이 효과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졸림도 더 적고, 온셋 타임도 빠르고, 효과도 좀 더 좋고, 팩소페나딘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로라타딘을 복용했을 때는 피부에 팽진을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림 부작용도 더 적고, 온셋 타임도 더 빠르고, 그리고 팽진도 줄여주는 효과, 그러니까 피부에 대한 효과도 이 팩소페나딘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늘 이 팩소페나딘을 구비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늘 애용하고 처방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려움, 두피염이 있는 환자분들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눠요. 좀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 한 번씩 증상이 있는 분들, 그리고 늘 만성적으로 두피가 안 좋은 분들. 그래서 한 번씩 증상이 있고 가렵고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필요할 때만 이 약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봐도 두피가 굉장히 빨갛고 좀 두피염이 심하다, 늘 만성적으로 달고 있다,
그런 분들한테는 가끔씩 활용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알 탈모약을 먹는 것처럼 이 항히스타민제도 매일매일 복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증상이 있을 때만 먹는 것보다 매일매일 루틴으로 복용했을 때 이 두피염 개선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걸 해봐도 두피염이 잘 안 잡힌다, 저는 팩소페라딘을 추천드리지만 어쨌든 본인이랑 잘 맞는 이 항히스타민제를 정해서 매일매일 루틴하게 복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루성 피부염이든 지루성 두피염이든 아토피든 이런 염증성 피부 질환을 개선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적인 두피염, 탈모 개선에는 이 팩소페나딘을 늘 일정하게 꾸준히 복용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항히스타민제를 먹었음에도 효과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세티리진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 꼭 한번 얻어가시고요. 그래서 언제 어떤 약을 어떻게 활용할지 플랜을 잘 짜셔서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제가 여름에 좀 강조드리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모자와 탈모입니다. 모자를 자주 쓰거나 오래 쓰는 게 탈모를 유발한다, 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인데,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이나 좀 탈모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라면 이게 잘못된 주제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모낭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는 두피 안에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다 모낭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자를 쓴다고 해서 탈모가 생긴다거나 더 심해진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너무 타이트한 모자를 써서 두피 혈액순환을 방해한다거나 이 모자의 거칠한 소재나 이런 덥고 습한 환경이 두피를 나쁘게 만든다면 분명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여름에 모자를 자주 오래 쓰는 걸 추천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이미 탈모가 시작된 분들이나 두피염이 있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모자가 여름 자외선이나 직사광을 피하게 해준다는 데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덥고 습한 두피 환경을 지속 유발하면서 두피염을 빠른 속도로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모자 말고 여름에 양산이나 아니면 그냥 그 자외선 차단되는 우산을 활용하시는 거 항상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양산을 써야 하는 이유. 양우산은 직사광이랑 자외선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는 모자랑 동일한데, 모자와 달리 양우산은 두피를 덥고 습하게 만드는 것도 없고요, 또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또 두피가 받는 온도 자체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더운 여름 뜨거운 이 햇빛에 노출될 때를 대비해서 늘 이렇게 양산이나 자외선을 차단하는 양우산을 챙겨 다녀요. 참고로 바깥쪽은 빛을 반사하는 하얀색이 좋고요, 안쪽은 빛을 흡수하는 까만색이 좋은데 디자인적으로 조금 쓰고 다니기 힘드니까 저는 안쪽 바깥쪽 둘 다 검정색으로 된 우산을 쓰고 다닙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거든요. 네 번째 주제는 여름에는 가르마를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좋다. 모발은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멋을 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에 더해서 직사광이나 자외선 같은 이런 외부 유해 요인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도 큽니다. 그래서 늘 같은 가르마로 특정 두피 부위만 노출하고 다니는 분들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피가 악화되고 탈모도 심해지는 거죠. 또 심하면 화상까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 바깥 활동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가르마를 한 번씩 바꿔주시는 게 좋다. 그게 싫으시면 양우산을 애용하자. 자, 다섯 번째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섯 번째 주제는 샴푸와 생활 환경입니다. 여름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우리 두피 피부에 상재하는 이 곰팡이균들이 좀 과다 증식하는 경향이 많아져요. 그래서 염증도 되게 악화되기 쉬운데, 여름에는 집안 환경이든 바깥 환경이든 늘 선선하고 습기가 없는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주무실 때 두피가 닿는 이 베개 커버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갈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졌다는 전제 하에 머리를 어떻게 감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1년 365일 아침 저녁으로 2번 감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늘 항상 아침 저녁으로 2번 감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 감던 분들도 여름에는 아침 저녁으로 좀 꼬박꼬박 하루에 2번 감으시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에 덥다 보니까 노폐물도 두피에 좀 많이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지 분비도 많아져요. 그래서 아침에는 샴푸 하자마자 그냥 바로 씻어내는 정도로 가볍게 하시고, 저녁에는 조금 더 이 샴푸를 방치했다가 헹구시는 방법으로 2번 감으시면 부담이 없을 거예요. 또 한 가지 흔히들 실수하시는 거는, 여름이라고 좀 세정력이 강한 샴푸로 많이 감으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두피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세정력이 좀 약한 샴푸나 좀 적당한 샴푸로 아침에 가볍게 감고요, 저녁에 밤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감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세정이 잘 되고요. 두피가 건조해질 일도 없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래 두피염이 있는 분들, 피부 곰팡이균 억제해주는 이런 니조랄이나 노비프록스 진짜 꾸준히 잘 쓰셔야 돼요, 여름에는. 그래서 주 1회는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잘 치료하셔야 가려움도 덜해지고 여름에 오히려 두피를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어요. 또 두피가 건강하게 유지되면 모발도 건강해지니까 1년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주제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환경을 좀 선선하게 해놓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선풍기를 틀고 자거나 머리를 감고 자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뭔가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장갑도 착용하고 이렇게 자는데 학창 시절에 술을 먹고요. 나도 모르게 이런 준비를 좀 미비하게 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버리면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에 두피가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잠을 자니까 그 새벽에 밤새도록 두피가 가렵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제가 계속 두피를 긁은 거죠. 그래서 술이 피부 온도를 올려서 피부염이나 두피염을 악화시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술 자체에 취해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잠에 드는 걸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 이런 크리티컬한 요소가 생기면 좋은 걸 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걸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는 술을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저도 늘 실천하고 있는 여름철 두피 탈모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약을 먹고 병원 치료를 하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각자의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서 생활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걸 좀 더 조심해야겠구나, 용닥터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